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2장 문자와 문자열의 뒷부분입니다. 문자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함수, 그리고 어떤 여러 문자열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자열 관련 함수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특히 string compare 두 개의 문자를 서로 비교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string and compare 두 개의 문자열을 비교하는데 n 개의 글자까지만 서로 비교하는 그런 문자열 비교 함수가 되겠습니다. string concatenate 문자열을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string and concatenate n 개의 글자만 연결하는 것입니다. 문자열 토큰 추출 함수로 string 토큰 그래서 문자열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글자까지만 하나의 문자열로 다시 토큰으로 추출하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string length 이는 문자열의 길이를 그리고 string spn, string CSPN 이러한 함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string lower, upper, 소문자, 대문자 관련된 것. 그다음에 string과 string character 해서 문자열에서 부분 문자열 혹은 문자를 검색하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문자열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문자 포인트 배열과 2차원 문자 배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문자가 아니더라도 음, 포인트 배열과 2차원 배열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나오는데 명령행 인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 있는데 그 파라미터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 실행 파일을 호출하는 운영체제에서 그래서 호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자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자 열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헤더 파일로 string.header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string.header 파일 안에 함수 프로토타입, 함수 원형으로 쓰는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봤던 뭐 문자열을 서로 비교하는 것, 문자열을 복사하는 것, 또 문자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 뭐 이런 다양한 문자열 처리 함수에 대한 함수 프로토타입, 함수 원형이 선언되어 있는 것이 string.header 파일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string.header 파일을 include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에서 사용되는 자료형으로서 우리가 64비트 윈도우 컴퓨터일 때는 size underbar t라고 하는 타입이 우리가 사용이 되는데 실제로 이것은 unsigned integer long 타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난번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unsigned underbar int 64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64비트짜리 그러한 unsigned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런 이유는 64비트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주소가 2에 64비트
64비트니까 2에 64 빼기 1만큼의 범위가 있겠다. 죠 얘가 64비트니까. 그래서 메모리가 이만큼 있다고 했을 때 주소가 나타낼 수 있는 범위가 이만큼이니까 이것에 대한 주소 값을 우리가 아주 이만큼이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그 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테저 64만큼 범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이즈 t가 이 정도의 크기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포인터, 보이드 포인터는 우리가 이 포인터가 있는데 그 포인터가 우리가 여기 있는 어떤 특정한 요 메모리의 어떤 주소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여기서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얘가 인테저인지 더블인지 아니면 캐릭터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인테저면 인테저 포인터, 더블이면 더블 포인터, 캐릭터 포인터 이렇게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실제로 인테저 포인트든 더블 포인트든 캐릭터 포인트든 상관없이 그것은 주소 값이다. 그죠? 포인트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정되어 있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가 그냥 보이드 포인터라고 해서 받아도 이런 것들 다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처리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 12-2에서 문자열 배열에 대한 다양한 함수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을 한 것 이외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string string length는 그 문자열이 가리키는 그 위치부터 이게 이제 우리가 음, 아까 설명할 때 얘가 64비트가 아니고 얘가 64비트가 아니고 얘가 64비트죠. 주소를 주소의 범위가 64비트. 얘는 한 바이트죠, 그죠? 8비트. 그래서 모든 한 바이트마다 주소가 하나의 값씩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주소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얘가 지금 캐릭터 포인트다. 자, 왜냐하면 문자열은 캐릭터 포인트 혹은 캐릭터 배열로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뭐 A 쭉쭉쭉 나오다 어디까지? 널까지 얘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문자열을 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몇 개냐라고 하는 게 바로 string length가 되겠습니다. 자, memcopy라고 하는 것은 이 메모리 상에서 요 한 바이트 한 바이트로 되어 있는 이것을 여기서 여기까지를 복사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로 복사해라. 여기서 여기까지를 똑같이 요만큼을 여기로 복사해라. 이렇게 하면 여기에 source가 있고 destination이 있고 소스에 있는 것을 destination으로 그대로 n 바이트만큼 복사하는 거죠. 이게 바로 memcopy예요. 그 다음에 memCharacter. 자, memCharacter는 메모리 스트링에서 n, n 바이트까지 문자 C를 찾아서 그 위치를 반환하는 것이 memCharacter. 그 다음에 memCompare. memCompare는 string 1에서 string 2, string 1과 string 2를 n 바이트만큼만 서로 비교하는 거다. 그다음 move 있고 memset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자, string compare 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관련된 함수는 대부분 string 뭐뭐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string compare는 대표적인 문자열 처리 함수가 되겠습니다. 두 문자열을 비교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A와 AB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자열을 우리가 서로 비교해가지고 어느 것이 더 사전적으로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그래서 뒤에 있으면 더 큰 값이다. 그래서 앞에 있고 뒤에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S1이라고 하는 어, 문자열과 S2라고 하는 문자열을 이 문자열을 우리가 문자 배열로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캐릭터 포인트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 S1과 S2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데 이 비교한다는 것은 우리가 A와 B라고 하는 두 개의 수를 비교해 가지고 A가 크다 혹은 B가 크다 이렇게 하면 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가 하면 A 빼기 B가 0보다 크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string compare가 0보다 큰 값이 오면 S1이 S2보다 크다. S1이 S2보다 크다는 말은 S1이 S2보다 사진적으로 뒤에 온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다 비교할 수도 있지만 이처럼 string and compare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미 이러한 그 문자열에 대한 어떤 이 함수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함수의 이름과 함수의 어, 인자가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함수의 프로토타입,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이러한 것을 이해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가. 그런데 이제 그 라이브러리의 함수 프로토타입과 그 함수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그 함수를 여러분이 구현해 볼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속들이 우리가 그 함수에 대한 기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스트링 컴페어 정도를 우리 한번 음,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자, 프린트 F 해서 %d. 자, 어떠한 값을 우리가 찍어주는지 string compare 만약에 A와 그다음에 AB 이렇게 하면 당연히 AB가 더 뒤에 와야 되죠. 그러니까 뒤에 와야 되는 게 더 크다 그랬으니까 A에다가 AB를 빼주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string compare를 쓰려면 이렇게 sharp include string 점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얘를 실행시켜 보면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말은 이게 음, A가 어, 보다는 AB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빼주면 마이너스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처럼 우리가 만약에 AB와 A를 비교를 하면 이게 반대로 양수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이 나왔죠. 혹은 우리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AB와 AB를 비교하면 얘는 같기 때문에 같다는 말은 두 개를 빼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0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1,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스트링 컴페어 그러면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가? 자, 함수 프로타입을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값이 빼가지고 어, 엄수, 양수 혹은 0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어, 스트링 컴페어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 스트링점 헤더 파일에도 함수 프로탑이 선언돼 있고 그래서 스트링점 헤더 파일과 다르게 하려면 얘를 언더바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요. 스트링 컴페어 똑같은데 S1과 S2라고 하는 문자열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얘도 여기에 언더바를 붙여가지고 이걸 이제 그냥 함수를 기존에 있던 스트링점 헤더 파일과 다른 새로운 함수를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언더바를 붙였어요. 자, 그래서 음, 자, 스트링 컴페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볼게요. 어, 자, 먼저 while 자, S1이 문자 열이니까 만약에 널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 그러니까 S1이 있으면서 또 S2도 널이 아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널이 나오면 우리는 어, 안 되기 때문에 그 S1에 있는 포인트와 S2가 가리키는 것의 내용이 널이 나오지 않아야 되겠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S1이 지금 현재 뭘 가리키는가 하면 문자열 여기에 A, B, 널. 자, 이런 A, B 얘를 우리가 다시 말하면 얘가 A, B죠. A, 널. 얘가 A예요. 이게 S2예요. 자, 이런 상태로 되어 있을 때, 그때 비교를 하는데 첫 번째 거 A와 A 비교하고 B와 널을 비교하죠. 그렇게 한 칸씩 이동하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널 나오면 그까지만 하면 되죠. 그래서 S1이든 S2든 둘 다 널이 아니라야 되는데 그래서 S1도 널이 아니고 S2도 널이 아니라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라도 중간에 다른 것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뒤에는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거 그 A, B가 아니고 이게 뭐 얘는 A, B고 얘는 C다. 그럼 A, B하고 C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뒤에까지 가지 않고 첫 번째 부분만 비교해 보면 그래서 첫 번째 요 글자만 비교해 보면 이미 어느 것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뒤로 갈 필요 없죠. 그래서 같지 않으면인데 그래서 같을 때까지 우리는 while문을 돌린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계속 같다는 얘기죠. 같죠. 그러면서 널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S1도 1 증가시키고 S2도 1 증가시켜가지고 그 다음 포인트를 또 가는 거죠. 그래서 같다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같다면 그러면 S1도 1 증가시켜서 그 다음 S2도 1 증가시켜서 그 다음 해서 또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처럼 만약에 널이 나왔다 그러면 끝나고 while문은 끝나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만약에 음, S1하고 S2하고 같다면 return 0.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앞서 봤듯이 return S1의 내용과
S2의 내용을 빼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만약 같으면 0일 것이고, 다르면, 만약 S1의 값이 크면은 양수, 아니면 음수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선언해서 해보면 똑같이 나오는데, 아까 다른 것은 실제 문자열의 어떤 그 원 스펙은 음수, 양수 혹은 0, 요것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알고 쓰면 되는데, 비교해가지고 마이너스 1, 1, 0 이렇게 나오도록 만약에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다르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음, 스트링하고 S가 같으면 그러면 return 0 아니면 다르다 그러면 return S1 빼기 만약에 S2 앞에 게 더 크면 그러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하면 아마 아까 했던 어, 스트링 컴페어하고 똑같은 결과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1, 1, 0. 자, 이게 이제 스트링 컴페어를 구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똑같이 string and compare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string and compare는 여기에 똑같이 S1과 S2가 들어가고 size t에 max n. 자, max n까지만 비교하라. 그죠? 자, 그래서 인테저 i는 자, 한 개, 처음에는 한 개, 아니면 뭐 계속 이렇게 카운팅하는 거죠. 그래서 i가 max n보다 작으면 계속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글자만 비교하라. AB와 A가 오더라도 우리는 어, 자, A만 비교하라.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게 맥스 n을 1일 때죠. 1일 때. 1일 때니까 요것만 딱 비교하면 한 글자만 비교하니까 같죠. 그러니까 아까 string compare원, string and compare원은 약간 다르게 작동이 된다. 그죠? 그래서 i가 맥스 n보다 작을 때까지인데 i는 계속 일씩 증가시키면서 카운팅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글자만 비교하니까 한 글자만 비교하고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if S1과 S2가 같으면 return 0.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데 여기에 string 음, 복사해서 string and compare and compare and compare. 자, 얘는 음, 한 글자만 비교하면 같아야 되겠죠. 얘는 뭐 두 글자, 얘는 음, 두 글자. 뭐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다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가를 보면, 이게 지금 화면을 스크롤을 해가지고, 다시 할까요? 원서를 클리어 히스토리 하고, 새로 실행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스트링 컴페어 해가지고, 마이너스 1, 1, 0이죠. 자, 그래서, 음,
A와 AB를 비교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 AB와 A를 비교해서 1이 와야 되고, AB와 AB 비교해서 0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 한 글자만 비교한다면 A와 AB는 한 글자랑 같죠. 그래서 0이 리턴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글자 비교하면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1이고, 이 두 글자를 하면 AB와 AB 같으니까 0이죠. 자, 이런 식으로 n을 중간에 집어넣어서 n 개의 글자까지만 비교하는 string compare, string n compare, n compare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구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자인 두 문자열을 사전적으로 어디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를 비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우리가 string compare고, string n compare는 두 문자를 비교할 문자의 최대 수를 지정하는 함수다. 그래서 이렇게 자바 할 때 요 마지막 글자가 소문자 A와 그다음에 어, 대문자 A일 때 어, 요것에 대해서 보면은 string compare 자바하고 자바 이게 소문자 A와 대문자 A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당연히 소문자 A가 아스키 코드상으로 더 뒤에 있으니까 빼면은 양수를 발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string compare에서는 1이 반환되겠죠. 그래서 이 스펙에서는 1이 아니고 양수로 반환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사용을 하면 되겠어요. string n compare는 n 개 글자까지 그래서 만약에 3이 들어오면 자바와 자바가 소문자 대문자 다르지만 우리는 세 글자만 비교하니까 같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이 리턴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string length. length는 문자열의 길이를 표현한다, 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음, 어, 너무 글씨가 작아서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자, source가 있고 destination이라고 하는 문자 배열이 있습니다. 크기는 20개고요. 자, 그래서 source를 프린트하면 C, 파이썬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source의 string length 하면 8글자가 되겠습니다. C 띄우고 python 하면 총 8글자가 그러니까 8이 리턴 되겠습니다. 자, string length에다가 뭐 이렇게 음, 함수의 리턴된 길고 값에다가 뭐 이런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플러스 1 하면 9개의 글자죠. 9개 글자를 우리 mem copy 하면 자 이게 이제 mem copy에서는 메모리 상에 이렇게 여기에 어, C 스페이스 그다음에 P Y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있단 말이죠. 여기에 널 있다 그죠? 여기서 얘가 지금 src 얘는 지금 포인트가 아니고 배열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는 않고 여기가 source가 여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저 뒤쪽에 혹은 저 앞쪽에 다른 곳에 메모리에 여기에 여기가 DST destination 배열이 있다면 이 source의 주소값과 destination의 주소값을 주고 mem copy를 하면
여기에 있는 글쎄 어디까지 이게 우리 8글자고 여기 널까지 합쳐가지고 9개죠. 이 9개의 글자를 이쪽에 있는 9개로 그대로 복사하라. 그럼 여기 C 스페이스 그 다음에 파이썬 이렇게 해서 쭉 복사가 되겠다. 널까지. 그게 바로 mem copy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string compare와 string and compare 문자열 비교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그 코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mem copy는 그냥 개수를 몇 바이트를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복사를 할 것인가 뭐 그런 것인데 그게 이제 바이트 단위로 몇 바이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한 바이트 한 바이트 결국은 문자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래서 string copy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데 다만 string copy는 문자열을 복사하는 거니까 이 source에서 destination으로 복사를 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얘가 S고 얘가 D다. 이 배열 있죠. 그러면 Java, null은 요 string length 해서 S 하면 4가 나올 텐데 더하기 1 해서 5글자에 대해서 복사를 해야 된다죠. 그래서 J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A를 넣고 V를 넣고 A를 넣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null까지 넣는 거죠. 그래서 원래 destination에 이렇게 어떤 글자가 있더라도 여기 있는 것처럼 C, C++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각 배열의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복사를 해서 그대로 늘 문자까지 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string cop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tring copy는 이거 나중에 string copy S1, S2 자, 이렇게 되면 얘가 그대로 S1는 S2 이런 개념처럼 S2에 있는 배열이 S1에 복사된다. 이런 개념으로 순서되기 때문에 얘가 source고 얘가 destination 된다. 그죠? 그래서 source와 destination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assignment를 생각하면 어느 게 source고 어느 게 destination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쉽게.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destination이고 뒤에 있는 것이 source다. 그래서 source에 있는 원 문자열을 destination 이 타겟 곳에다가 복사를 한다. 자, string and copy. 그때 이때 우리가 source는 그냥 포인트만 있으면 되지만 혹은 이렇게 string copy 해가지고 destination에다가 hello 이런 식으로 문자의 상수를 직접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 destination은 assignment의 left head에 있는 left side에 조건인 실제 거기에 메모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값을 여기다가 복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최소한 여기 있는 source의 그 string length 문자열의 길이 더하기 1만큼의 크기만큼이 이 D라고 하는 문자열 배열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tring n copy. 이건 마찬가지로 n 바이트만큼만 카피하는 것이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string copy에서 이 source는 100개의 길인데
데스티네이션은 조금만으로 있다면 이 메모리에 여기에 데스티네이션에 한 3개 이렇게만 있다면 그러면 이 100개의 길이의 문자열을 이 뒷부분을 또 침범해가지고 여기다가 막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얘가 안전하지 못하다 그죠? 그래서 비주얼 C++에서는 시큐어 버전이라고 해서 이런 거를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scanf에서도 시큐어 버전이 있듯이 이렇게 조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때는 이런 시큐어 버전을 만들었는데 이때는 항상 파라메타로 이 데스티네이션에 몇 바이트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소스에 아무리 음, 긴 어떤 문자열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 데스티네이션의 실제 크기를 우리가 알고 있고 코드 상에서 이걸 명시해 줌으로써 만약 데스티네이션 3이라 그러면 여기에는 한 2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만 우리가 쓰겠다. 혹은 뭐 3이 오면 세 글자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하물며 소스가 훨씬 더 긴 문자열이더라도 우리는 그만큼만 크기를 어, 정의해 줄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string concatenator를 줄여가지고 strcat 이렇게 했는데 원래 하나의 문자열이 있고 만약에 얘가 s1이 st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string cat에 s1에다가 udent 이 붙이면 student라고 되겠죠. 이때 우리는 여기에 이 뒷부분을 앞에 있는 문자에다가 붙여가지고 쭉 이어서 연결을 시키려면 최소한 S1에는 뒤에 있는 그만큼을 추가로 뒤에 붙일 수 있을 만큼의 메모리가 저장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저장 공간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만 표시하면 안 되고 여기에 둘, 넷, 5개를 합쳐서 최소한 8개 이상의 메모리 공간이 있어야지. 그래서 st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비어 있는데 udent라고 하는 것이 뒤에 붙고 널까지 붙어야 되니까 최종적인 결과에 해당되는 문자열의 길이 더하기 1만큼이 확보되어 있어야지 우리는 string concatenate를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문자열은 계속 그런 부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S1 플러스는 5. 이때 우리 인테저일 때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다가 S1은 S1 더하기 5 이렇게 해서 5를 더하라. 이런 것처럼 여기서는 문자열의 뒷부분을 붙여라. 이런 거죠. 연결시켜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string concatenate에 destination과 source가 있으면 여기다가 뒤에다가 붙이면 된다. 얘는 개념적으로는 destination은 플러스는 source 뭐 이런 개념이다. 그죠? 실제 우리 문자에서는 이렇게 쓸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뒤에 있는 source는 함수를 실행했을 때 변화가 있으면 안 되니까 constant라고 하는 것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const라고 하는 키워드는 이런 식으로 실제 이 함수가 불려졌을 때 이 포인트를 넘겨주기 때문에 그 가서 그 안에서 막 그 소스가 막 변경되면 안 되겠죠. 이런 게 사이드 이펙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const라고 하는 키워드를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string n concatenate는 n 개의 글자만
붙여라 이런 거죠. 자,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secure 버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string concatenate, string n concatenate s 버전, secure 버전을 만들어 가지고 안전한 코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쭉 설명한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실제로 사용하는 예들이니까 이거 여러분 직접 한번 타이핑해서 실행시켜 보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하나하나 한 번 정도 따라가 와야지 전체적으로 문자열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를 문자열 함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봤듯이 string copy나 string concatenate는 assignment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destination의 메모리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죠. 자, 그래서 여기처럼 이런 문자열의 어떤 포인트만 가지고는 문자열 상수를 가리키는 포인트만 가지고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죠? 여기처럼 충분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문자열 배열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문자열 배열과 문자열 상수는 다르다. 그죠? 자, 그래서 destination이라고 하는 이 배열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카피를 하거나 컨캐트네이트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 케이스가 아니고 여기 있는 2번 케이스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시키면 음, 에러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자열이라도 1번 케이스라도 사실은 에러가 나오는 것은 실제 여기서 이게 문자열 배열이 문자 배열이 크기가 5개니까 5개보다 더 큰 문자열을 복사를 하거나 혹은 또 컨캐드네이트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에러가 발생이 되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분리함수 string token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특정한 어떤 문자까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는 구분자 딜리미터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문자에서 특정한 글자 우리가 정의하는 구분자 딜리미터라고 하는 글자가 나올 때까지만 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추출해 내는 것. 이걸 우리는 스트링 토큰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한 예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인자는 스트링. 우리가 이제 토큰을 추출할 대상 문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음, I am a student 뭐 이런 게 있다고요. 이 문자열이 있답니다. 문자열이에요. 이 중에서 나는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잘라가지고 I 요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M 이런 식으로 단어를 하나씩 추출하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한다면 여기에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하나씩 끊어가지고 요거를 리턴해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있는 스페이스 대신에 우리는 어, 너를 넣어가지고 요 문자열이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중간에 너를 넣으면 그리고 이것을 프린트하거나 혹은 앞에 있는 문자열을 다룬 여러 가지 함수들을 호출하게 되면 요 i까지만 i 다음에 너이 있기 때문에 i까지만 처리하겠죠. 그래서 우리 스트링 컨캐트 토큰은 실제로 어, 이런 실제 이것을 저장하는 배열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상수로 쓰면 안 되고 문자열 배열이 있어야 되고 그 배열에서 우리는 직접 이게
요 스페이스 대신에 널리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작을 하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스트링 토큰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자는 딜리미터 구분자인데 이 구분자를 한 글자 이렇게처럼 스페이스만 해라. 아니면 스페이스도 하고 혹은 또 뭐 점 와도 되고 뭐 콤마가 와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 여러 개가 올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토큰을 자를 때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점, 콤마 이런 걸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다 합쳐가지고 스페이스, 점, 콤마 이렇게 문자열로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자열을 지정하려면 이렇게 문자열 상수로 구분자를 지정해서 주면 된다, 그죠? 음, 자,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스트링은 문자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만 사용할 수 있고 문자열 상수는 사용할 수 없다. 이거 우리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자에서 C and C++ tab 띄우고 languages are best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문장이 있다면 그리고 여기서 공백 문자 하나만 가지고 처리한다면 여기서 공백 문자인데 왜 이렇게 음, 더블 따옴표를 했는가? 이게 한 글자가 아니라 여러 글자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딜리미트는 문자 열이다, 그죠? 문자가 아니고 문자 열이다. 그래서 토큰을 분리하면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로 분리할 거기 때문에 C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AND 나오고 그다음에 C++ 톡 어, 탭까지 그다음에 스페이스로 철저하게 좀 자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languages best 이렇게 총 6개의 토큰이 쭉쭉쭉쭉 추출이 된다. 그죠? 자, 이렇게 6개의 토큰을 추출하는 과정은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따가 스트링 토큰 함수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자에 더 많은 문자를 넣어가지고 다양한 구분자들에 대해서 모두 다 작동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시처럼 스페이스와 탭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쓰면 여기서 이제 문자열이 탭도 있고 스페이스도 있고 두 개가 붙어 있죠. 그러면 탭으로도 분리되고 스페이스로도 여기서 분리가 될 텐데 여러 개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C와 AND와 C++ 이렇게 구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느낌표까지 포함을 시키면 그럼 느낌표에서도 분리를 할 텐데 여기 마지막에 느낌표 보니까 뒤에는 empty 빈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총 6개만 리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 이렇게 음, 여기가 str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C 그다음에 스페이스 그다음에 A N E and 스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돼 있다. 자, 이게 이제 스트링이에요. 그 다음에 딜리미터를 아까 이 문자열을 써요. 문자열에 스페이스, 그 다음에 뭐 탭, 그다음에 느낌표, 아니 이런 것들을 다 붙여가지고 문자열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럼 첫 토큰을 추출할 때는 바로 P 토큰은 어, 스트링 토큰 이렇게 호출하면 어떤
상황이 내부적으로 발생이 되는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 음, 이 토큰이라고 하는 얘도 캐릭터 포인트죠. 그래서 이게 이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STR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 P 토큰이라고 하는 애가 얘를 가리켜요. 리턴하고 나면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문자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어, 딜리미터 문자가 나오는 곳에 널이 들어가 가지고 리턴이 된다. 이죠. 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면 이게 어, 13번째처럼 13번째 라인에처럼 P 토큰은 스트링의 딜리미터 이렇게 해서 호출하면 P 토큰을 받겠죠. 그래서 P 토큰에는 STL과 동일한 애가 가리킨다.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스태틱이라고 하는 변수를 배웠듯이 스트링 토큰 안에는 스태틱으로 실제로 이 널을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 요 위치를 우리가 얘가 어딘가에서 기억을 해야 돼서 이 변수가 있어서 그 다음 처리해야 될 위치는 여기야 라고 하는 것을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함수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실제로는 이게 이 str이라는 걸 다시 줘봐야 여기까지가 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안 나가겠죠. 그래서 얘를 줘야 돼, 얘를. 근데 얘를 그 함수 안에 이미 스태틱 베리어블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을 너를 사용하면 요 저장되어 있는 얘를 쓰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주고 1리미터를 주면 그 다음에서부터 AND 하고 여기 또 너를 넣고 여기 너를 넣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얘를 가리키겠죠. 얘를 가리키고 얘를 더 리턴해 준다. 얘를 리턴하면 얘가 우리가 P 토큰은 이제 얘를 가리키겠죠. 자, 그렇게 작동되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실제로 널이 나오면 그러면 P 토큰이 널을 가리키게 돼가지고 P 토큰이 널이 아니면 계속 와일문을 돌면서 계속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커니즘이 바로 스트링 토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토큰을 제가 좀 쭉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직접 사용을 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것은 스트링 토큰을 부를 때 처음 부를 때는 이 실제 문자열을 첫 번째 인자로 줘야 되고 그 다음 부를 때부터는 항상 너를 넣어가지고 이 스트링 토큰 함수 내부에 있는 스태틱 베리어블을 활용해가지고 그 다음 위치를 계속 추적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자열이 왔을 때 특정 분리자인 딜리미터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쪼개가지고 토큰으로 다시 반환해 준다. 그래서 이 스트링 토큰을 이용해서 토큰화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함수들이 제공이 되는데 string length 널 문자는 제외하고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거. 그 다음에 string lower 이는 인자를 소문자면 소문자 그대로 두고 대문자는 소문자로 이렇게 변환하는 거. 그 다음에 string upper 거꾸로
모두 대문자로 반응하는 거. 그다음에 스트링과 스트링 캐릭터 있는데 이것은 그 문자열에서 특정한 문자열을 찾아서 그 위치를 포인트를 반응하는 거. 혹은 문자를 찾아가지고 그 위치를 반응하는 거.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코드에서처럼 스트링이라고 하는 배열에 자바 202, 파이썬 C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스트링 랭스 파이썬 하면 여섯 글자죠. 자, 스트링 로어 str 하면 전부 음,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바꾸고 스트링 어퍼 하면 모두 대문자로 바꿔가지고 음, 쓰게 된다. 그러니까 원본을 잃어버려요. 그다음에 스트링 해가지고 스트링에 실제 VA라고 하는 그 문자열이 오는 게 오는가 그러면 자바 할 때 VA가 오죠. 그래서 그거를 리턴 해주기 때문에 요 위치에 대해서 찍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뒤에까지 다 찍겠죠. 여기 안에 끝에 널이 있으니까 요 문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리턴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원본 문자열은 그대로 두고 그 위치를 문, 포인트를 리턴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있는 스트링에서 A 오는 데까지 하면 첫 번째 나오는 요 자바 할 때 A부터 나오겠죠. 그래서 그 뒤에 끝까지 널까지를 출력을 하도록 하는 코드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 음, 문자열을 역순으로 저장하는 함수 리버스를 구현한다. 자, 그러면 이제 리버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문자열이 있고 이게 i가 0부터 i가 string length 마이너스 1을 제로 두고 i가 제보다 작으면 계속 이걸 한다. 자,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리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열이 있으면 문자열에 A, B, C, D, 뭐 E, 널 이런 게 있다 그죠? 자, 이런 게 있으면 i가 0이라는 거는 얘가 i고 j는 문자열 길이 빼기 1이니까 A, B, C, D, E면 다섯 글자죠. 그럼 다섯 글자 빼기 1하면 4죠. 그러니까 0, 1, 2, 3, 4. 얘가 J죠. 그럼 A와 E를 스왑하고 이게 이제 스트링 i를 C 잠시 복사해 놓고 스트링 i에다가는 스트링 j를 복사를 하면 잠시 복사하고 얘가 E가 되죠. E. 그 다음에 C를 다시 J에 넣으면 얘가 A가 되죠. 그래서 얘가 A가 되고 얘가 E가 되죠. 또 B, 그 다음에 I는 1 증가시키고 J는 1 감소시키죠. 그래서 어, 얘는 없애고 얘도 없애고 그래서 보면 I는 1 증가시키고 J는 1 감소시키죠. 그래서 다시 또 I와 J가 작으면 계속하는 거죠. 같아질 때까지. 그럼 B와 D를 또 바꾸면 얘가 D가 되고 얘가 B가 되겠지. 그 다음에 I도 C를 가리키고 J도 C를 가리키죠. 이때 우리가 IJ는 포인트가 아니고 그냥 인테자, 인덱스를 나타내니까 그걸 잘 유념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포인트를 쓸 수도 있겠다, 그죠? 음, 리버스가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아지니까 얘는 안 바꿔도 되죠. 그래서 같아지기 전까지 i가 j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하고 끝나면 이 스트링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리버스로 뒤집혀서.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얘가 콘스트가 아니다, 그죠?
왜냐면 이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음, 여기 보면 S50개짜리 배열이 있고 스트링은 문자의 상수예요. 파이썬 C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멤 카피 해가지고 이 스트링 랭스 플러스 1만큼을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str이 와야 되죠. 그죠? 이 문자열 str을 s에다가 일단 복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s를 찍으면 파이썬 C가 그대로 찍히겠죠. 그 다음 리버스 하고 다시 s를 찍으면 C 언더 스페이스 NOHTYP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서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코드도 역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포인터 배열입니다. 여러 개의 문자를 처리하는 방법, 하나의 방법인데, 그래서 문자 포인터 배열. 그래서,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코드처럼 캐릭터, 어, PA 포인터, A의 포인트인데, 캐릭터 포인트인데, 이게 배열이다, 그죠? 세 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바, C 샵, C++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러한 앞에처럼 PA0, PA1, PA2에 각각 얘는 얘를 가리키고 얘는 얘를 가리키고 얘는 얘를 가리키고 이렇게 각각 가리킬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가리키는 곳이 전부 문자의 상수죠. 그래서 이 문자의 상수는 업데이트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상수 형태로 할 때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PA에 0에 2, 그럼 이게 0에 2라는 게 뭐죠? 여기다가 원래 대문자인데 소문자로 이렇게 V 바꾸면 당연히 실행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이게 문자의 상수이기 때문에. 음, 그 다음에 이 PA라고 하는 것도 배열이니까 이게, 이게 0번째 1번째 이런 거 쓰려면 PAI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죠? 배열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업데이트 가능한 버전을 만들려면 실제로 2차원 배열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하고 다르죠. 앞에는,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자의 상수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배열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배열에서 직접 자바, C#, C++를 그대로 배열에다가 초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문자열 배열에다가. 문자 배열. 문자 배열이 또 배열이죠. 그러니까 이게 2차원 배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바나 C#, C++ 중에 가장 긴 문자열 자바가 네 글자니까 하나 큰 다섯 글자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마지막에 널이 넣을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C샵을 초기화하면 두 글자 하고 마지막에 널이 들어가고 뒤에도 전부 널이 들어간다. 왜냐면 이 배열이 다섯 개짜리인데 두 개만 초기화했으니까 C샵. 그러니까 나머지 뒷부분 전부 널이 들어간다. 0이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 똑같아요. 그죠? 배열이나 포인트나. 그래서 이 장단점이 2차원 배열에서 모든 열이 개수가 동일하게 메모리를 할당하니까 실제로는 C샵 같은 경우에는 세 개만 있으면 되는데 똑같이 자바하고 똑같이 이 다섯 개를 다 만들어야 되니까
음, 메모리가 좀 낭비가 된다. 대신에 문자열 배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여기 이제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직접 음, 코드를 읽고 실제로 실행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명령행 인자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콘솔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게 도스 명령인데 dir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W라고 하는 옵션으로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dir이라고 하는 명령뿐만 아니라 거기에 옵션, 바로 여기에다가 뭘 주면 여기 W라는 걸 주면 얘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다. 그죠? 만약 W가 없으면 아마 다른 방식으로 보이겠죠. 자, 이런 형태의 것을 우리는 명령어 인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왔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실제 그 프로그램의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로 얘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얘도 argument count와 argument variable 이 argc와 argv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관례예요. 다른 아이덴티파이어를 써도 되지만 이름을 그래서 인테자 카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문자열 배열 그럼 봤죠, 그죠? 그러니까 문자열이라는 것은 문자 포인터의 배열을 받아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argC에서는 만약에 dir W 이렇게 하면 얘가 두 개죠. 토건이 두 개예요. 그래서 얘가 두 개가 들어올 거예요. ARGV에는 첫 번째는 dir, 두 번째는 슬래시 W 이런 것들이 저장돼 가지고 이미 메인 함수로 호출이 될 때 그 정보가 저장돼 가지고 나한테 오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실행할 때 이 프로젝트 상에서 실행할 때 명령행 인자를 이미 정해가지고 보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 디버깅에 명령 인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에 파이썬, 고, 코틀린 이게 이제 세 개를 세 개의 토큰을 붙여가지고 주는 거죠. 이건 뭐 예를 든 거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실행할 때마다 명령 인수를 어떤 인자를 어떤 식으로 줄일지를 정해놓고 실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arg C와 arg V 앞에 거는 인테저고 두 번째는 캐릭터 포인트 배열 해서 올 거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냈죠. 세 개죠, 그죠? 그러면 원래 있는 이 실행 파일의 이름 합쳐가지고 총 4개가 오겠어요. 그래서 argC는 현재 4개예요, 4개. 그래서 여기에 argC를 출력해 보면 여기 4가 찍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rgv 0번째부터 4개를 순서대로 찍어보면 argv의 0에는 이 실행되는 execution 파일의 이름, 1에는 아까
파이썬, 고, 코틀린이라고 하는 세 개를 우리가 옵션으로 넣은 것처럼 이렇게 명령의 인자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럼 이걸 우리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예를 들면 여기처럼 프로젝트 11에 C#, C 플러스 그다음에 자바 이렇게 음, 세 개의 어, 이 명령 인자를 넣어가지고 출력하면 이렇게 된다. 그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문자열을 처리하는 건데 이거를 한번 실제로 코드를 한번 짜볼까요?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자, 이 수업 자료에 있는 이 코드예요. 자, 여기서 샵 include standard IO쯤 헤더 파일 있고 스트링 1에는 파이썬, 스트링 2에는 코틀린, 스트링 3에는 텐서플로우 뭐 이런 것이 문자열로 있어요. 자, 그러면 문자열 포인터 배 상수에 여기다가 얘는 여기에 p 포인트 스트링 이게 지금 아마 3개짜리일 거예요. 이게 아까 캐릭터 포인트인데 얘가 파이썬을 가리키고 얘가 코트를 가리키고 얘가 텐서플로우를 가리키도록 초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 str1, str2, str3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세 개의 문자열을 출력을 하려면 그러면 이제 pstr 0, 그 다음에 pstr 1, pstr 2 이런 식으로 찍으면 이걸 그대로 파이썬, 코틀린, 텐스플로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스트링 1에 0 하면 p가 출력이 되겠죠. 스트링 2에 1 하면 0, 1, 5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트링 3의 2는 n, 0, 1, 2, n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pstr의 스트링 1이 pstr 0이죠. 스트링 2는 pstr 1이에요. 스트링 3는 pstr 2죠. 똑같이 나오려면 이걸 우리가 문자 배열이니까 이게 0,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는 2. 이렇게 하면 음, 여기에 아까 했듯이 PSTR이라고 하는 배열인데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가 얘를 가리키니까 이 스트링 1의 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그대로 하려면 PSTR 0까지는 STR1이고 그다음 0은 0이죠. 알겠죠? STR2의 1은 이거 1은 1이고 STR2가 PSTR1이죠.
str3가 pstr2죠. 그래서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실행시켜 보면 똑같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요거나 요거나 똑같이 나온다. 요거나 요거 똑같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음, 각각의 무엇이 들어야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